자, 우리 2단원 세상과 주고받는 글인데 우리 여기는 설명 방법을 파악하면서 읽기 여기를 나가 볼 겁니다. 자, 우리 다양한 설명 방법을 파악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라는 단원이고요. 자, 우리 첫 번째는요. 우리 단원 목표부터 한번 볼까? 자, 목표는 뭐다? 우리 여기에 다양한 설명 방법이 사용되는데 자, 이것을 파악하면서 자, 다양한 설명 방법을 파악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 자, 우리 설명 방법 아는 게 제일 포인트고요. 우리 설명하는 글은 처음, 가운데, 끝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체계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는 단락별로 중심 내용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이 글의 구조도까지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다양한 설명 방법을 파악하며 읽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설명하는 글에 사용된 설명 방법의 효과와 과연 대상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설명 방법을 썼는지 내가 그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면서 볼 겁니다. 자, 그럼 한눈에 살펴보기 볼까요? 우리 이렇게 체계가 갖추어져 있고요. 자, 소단원 관련 지식부터 볼게요. 자, 설명 방법 당연히 알아야겠죠? 자,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 개념을 풀어주면 정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여주면 예시, 자, 둘 이상의 대상을 견줄 건데 공통점을 나타내면 비교, 차이점을 나타내면 대조. 자, 같은 애들끼리 묶어서 설명하면 분류, 자, 기준에 따라 몇 개로 나눠서 설명하면 구분, 자, 어떤 대상을 원인과 결과 중심으로 설명하면 인과, 자, 대상을 구성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면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설명 방법을 파악하면서 글을 읽으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단순히 설명 방법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 전개 방식과 구조를 알 거고요. 그래서 글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해 볼 겁니다. 이 글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짜여져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가봅시다. 자, 우리 설명 방법 파악하며 읽기. 자, 그래서 우리는 왜 간지럼을 느낄까라고 했어. 자, 우리 설명하는 글이고요. 설명문이죠. 우리 설명문이라고 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특성 첫 번째. 자, 우리 내 생각을 넣지 않습니다. 객관성. 자, 그리고 두 번째. 정확한 사실만 전달해야 돼요. 사실성. 자, 그리고 독자가 쉽게 이해해야 되니까 세 번째.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쓰면 안 돼요. 단어도 평범하고 쉬울, 평범하고 쉬운 단어들을 사용해서 이해를 도와줘야 됩니다. 편의성. 자, 그리고 문장이 너무 길면 비문이 될 가능성도 있고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뜻이 분명하게 전달되면서도 문장의 길이는 길지 않게 쓰는 거. 이게 명료성.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글은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체계성. 자, 어떤 체계? 처음, 가운데, 끝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부분이 하는 역할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처음 부분, 우리 구성 단계 포인트 보면 얘는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에 뭐한다? 설명 대상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처음이에요. 자, 볼까요? 엄마와 딸 사이, 형제끼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몸 여기저기를 손으로 간지리면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곤 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촉감이라는 자극만으로 사람이 웃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단순히 살살 만지기 때문에 웃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왜 바람이 옆구리를 지나갈 때나 벌레가 파리를 기어가고 있을 때는 웃음이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손으로 간지리는 것보다 훨씬 가벼운 자극인데 말이에요. 자,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걸까? 독자로 알고 그러게 왜 그럴까? 자, 자꾸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처음 부분이 하는 역할은 독자를 알고 싶게 만드는 역할을 해줘야 돼. 이거 읽고 싶게 만들어줘야 돼. 자,
자,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자, 바로 독자의 흥미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독자의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주고 자, 그러면서 뭐래? 사실 사람을 웃게 하는 간지럼은 아주 오래된 수수께끼입니다. 자, 우리 간지럼이 설명 대상입니다. 네. 자, 간지럼은 설명 대상이고요. 자, 아주 오래된 수수께끼다. 자, 얼른 갔다 와. 자, 왜 오래된 수수께끼라고 했을까? 오랫동안 얘를 왜 간지럼을 느끼는지 밝혀지지 않았어. 그래서 수수께끼라고 했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 수수께끼. 자, 이 수수께끼는 뭔데? 바로 간지럼이죠. 자, 간지럼을 살펴볼까요? 자, 바로 설명대상, 간지럼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처음 부분은요. 오래된 수수께끼인 간지럼, 바로 설명대상을 소개했다. 자, 지금 간지럼이라는 자극이 사람이 웃는 것과 관련된 궁금증을 계속 제시함으로써 독자에게 궁금하게 유도를 계속 해주고 자, 이제 설명대상 속에 간지럼이라는 수수께끼를 살펴보고자 한다라고 소개했어요. 자, 중간 부분부터는 소제목이 달려있는데 소제목을 통해서 내용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목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근질근질 가려움, 키득키득 간지럼. 자, 바로 가려움은 근질근질한 속성이고요. 간지럼은 키득키득 웃음이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봐봐. 가려움과 간지럼 두 가지를 견주고 있죠. 그럼 뭐가 사용되겠어? 비교 또는 대조가 사용될 수 있겠죠? 자, 제목만 봐도 주로 대조가 나올 겁니다. 가려움은 근질근질, 간지럼은 키득키득이니까 제목만 봐도 못 쓰겠다? 이 부분은 대조가 주로 사용되겠네. 자, 보시면 자, 대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두 가지를 견줘서 강조하는 효과가 있어. 강조. 자, 대조를 통해서 강조할 건데 그럼 여기서 설명 대상이 누구야? 간지럼을 설명할 거야. 우리 아까 뭘 살펴본다고 그랬어? 간지럼에 대해서 살펴보겠다고 했어. 자, 그리고 가려움이랑 공통점 차이점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뭐 하려고? 간지럼이 이런 애라는 걸 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야. 바로 대조를 통해서 간지럼의 특성을 강조할 겁니다. 자, 얘가 설명하려는 건 간지럼이니까 간지럼 얘기하려고 가려움을 데려온 거야. 자, 어떤 물체가 살에다 가볍게 스치면 간지러운 느낌 때문에 가만히 있기 어렵죠? 이처럼 견디기 어려운 간지러운 느낌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 자극에 의한 가려움이고 또 하나는 이 글에서 주의 깊게 살펴본 웃음이 나는 간지럼입니다. 자, 지금 뭐를 바로 견디기 어렵게 간지러운 느낌이라는 애를 하나와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어떤 설명 방법 썼다? 간지러운 느낌을 기준에 따라 하위 갈래로 나눠준 거야. 그럼 뭐예요? 구분이 사용된 겁니다. 구분. 자, 구분이 사용됐고요. 자, 먼저 외부 자극에 의한 가려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외부 자극에 의한 가려움이에요. 자, 그 벌레가 파리를 누비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성가신 가려움이죠. 자, 몸 전체의 피부에서 나타나는데 특징은 아주 약한 움직임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껴지면 벅벅 긁거나 문지르고 싶어지죠. 자, 지금 가려움의 특성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가려움은 연구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두드러기 등 가려움과 관련된 피부질환이 많고 하나같이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자, 그럼 우리 여기 왜 이렇게 표시를 했을까? 자, 가려움은 연구가 많이 진행됐어요. 결과 그 원인은요. 자, 이 가려움과 관련된 피부 질환이 많고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요. 원인. 자, 원인과 결과니까 이 문장은 뭐 썼어요?
그치, 인과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고 있고, 특히 가려움과 관련된 피부 질환을 아토피 피부염과 두드러기 등 예를 들어줍니다. 여기는 예시. 자, 과거에는 가려움을 과거 통각의 일종으로 여겼습니다. 통각의 세기가 약하면 가려움이 발생한다고 생각해 왔죠. 하지만 최근 통각이 약하다고 해서 가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가려움을 느끼는 신경이, 자, 그래서 가려움을 느끼는 신경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자, 이번에는 이 글에서 본격적으로 주목할, 자, 이번은 웃음이 나는 간지럼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설명할 건 웃음이 나는 간지럼입니다. 이것은 신체의 특정 부위에서 일어나요. 어딘지 알지? 막 겨드랑이, 뭐 옆구리, 발바닥 이런데. 자, 가려움보다 자, 더 강한 촉감 때문에 생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간지럼도 가려움과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나왔으니까 여기는 비교. 마찬가지, 닮았으니까. 이전에는 통각으로 여겼습니다. 1939년에 솜털로 고양이를 살살 간지리는 실험을 한 결과 고양이의 통각과 관련된 신경들이 반응했고, 이를 본 실험자가 간지럼이 통각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뒤의 연구들도 간지럼은 통각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했죠. 그런데 1990년 이와 반대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척수 손상으로 통증을 못 느끼는 환자들도 간지럼을 탄다는 것입니다. 간지럼의 원인이 통각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간지럼의 원인은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촉각과 통각의 혼합이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으며 압각과 진동각 등 여러 감각과의 연관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간지럼에 대해서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자, 중간에는 뭐다? 웃음이 나는 간지럼과 가려움을 주로 대조죠. 자, 비교도 깨끗이 있었고요. 비교 대조하면서 뭐 했다? 간지럼의 특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설명 방법. 간지러운 느낌을 가려움과 간지럼으로 하위 갈래로 나눠줬으니까 구분. 가려움의 연구가 많이 진행된 이유는, 자, 지금 피부 질환이 많고 견디기 어려운 원인 때문에 인과. 자, 가려움과 관련된 피부 질환의 예를 들어줬으니까 예시. 자, 간지럼을 가려움과 대조해서 뭐 했다고? 간지럼의 특성 강조한다고 그랬죠? 대조. 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외부 자극에 의한 가려움과 간지럼. 자, 가려움은 몸 전체, 간지럼은 특정 부위. 가려움은 아주 약한 움직임, 간지럼은 좀 더 강한 촉감. 둘 다 공통점은 과거에는 통각으로 여겼는데요. 가려움은 최근 가려움을 느끼는 데가 따로 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고요. 간지럼, 현재는 간지럼의 원인으로 여러 감각과의 연관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왜 간지럼을 타게 됐을까? 그러면 간지럼을 타게 된 원인에 대해서 다루겠네. 자, 제목만 봐도 여기는 뭐다? 인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이러저러한 원인 때문에 그 결과 간지럼을 탄다. 자, 왜 가려움을 느끼게 되었는지는 설명하기 쉽습니다. 자, 여기도 인과. 가벼운 자극이라도 문지르거나 긁는 반응을 해야 곤충이나 기생충같이 몸에 이로운 것을 1차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가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결과. 그 원인은 막을 수 있으니까 원인. 그래서 이 부분도 인과. 하지만 간지럼은 다릅니다. 간지럼을 타지 않는다고 해서 살아가는데 크게 불편한 점은 없어 보입니다. 진화적으로 간지럼을 타게 된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간지럼을 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거니까 쭉 전체적으로 인과입니다. 먼저 서로 간에 친밀해지는 작용을 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가벼운 접촉을 통해서 부모 자식 사이의 형제 간의 유대감을 증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유대감을 증진한지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유대감을 증진한다. 그래서 두 번째로 등장한 해석이 방어 능력을 학습한다. 우리가 쉽게 간지럼을 타는 부위는 사람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목, 겨드랑이, 옆구리 등이 바로 그런 부위죠. 어릴 때부터 부모가 아이의 취약점을 가볍게 건드리면서 아이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신체 중 어디가 약한지를 알고 방어하는 방법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간지럼을 타게 되는 이유 두 가지가 나왔고 전체적으로 인과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 자, 이 두 가지를 엮어서 설명하면 조금 자연스러워집니다. 한 심리학 교수는 자, 두 개를 엮어서 그냥 쓰시면 돼. 뭐라고? 간지럼을 태우면서 서로 유대감을 끈끈하게 하는 동시에 취약한 부분의 방어를 학습하게 하는 것으로 간지럼의 진화를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우리 요것도 했었어야 되는데 바로 여기요. 뭐뭐 등 나오면 다 예시입니다. 약점인 부분. 자, 포인트 가볼까요? 자, 설명 방법. 가려움과 간지럼을 느끼는 이유. 자, 원인. 그리고 결과가 나오니까 인과. 자, 간지럼을 타는 신체 부위 중 약한 부위의 예를 들어줬죠? 뭐뭐 등 하면 예시. 자, 각점을 느끼게 된 이유, 원인과 결과. 간지럼을 타게 된 이유, 원인과 결과. 인과인데요. 자, 하나는 유대감을 증진한다. 두 번째는 방어 능력을 학습한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예측 불가능한 간지럼. 자, 예측 불가능성과 관련 있는 간지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실험을 하나 해보죠. 자신의 손으로 자신이 가장 간지럼을 탈 만한 부위를 간지러 보세요. 겨드랑이 아래나 발바닥 등 역시 여기도 예시가 되겠지? 어디든 좋습니다. 웃음이 나셨나요? 단순히 촉감이 있다는 느낌은 들었을 테지만 웃음이 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똑같이 간지리는 장극인데 왜 내가 할 때는 웃음이 나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 지금 여기 웃음이 나지 않아요. 왜? 내가 나를 간지리는 것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가 결과, 예측할 수 있는 게 원인. 자, 내가 나를 간지릴 때는 예측할 수 있어서 원인, 그 결과 웃음이 나지 않습니다.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어디를 얼마나 세게, 얼마나 오랫동안 간지릴지를 다 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남이 나를 간지릴 때는 이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죠. 자, 지금 뭐예요? 내가 나를 간지리는 것과 남이 나를 간지릴 때 차이점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차이, 대조. 1998년에 영국에서 남이 나를 간지릴 때와 내가 스스로 간지릴 때의 뇌 반응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손해였습니다. 손해는 어떤 감각의 결과를 예측하는 역할을 하는데 내가 나를 간지릴 때는 간지리는 위치나 세기 등을 이미 다 알고 있어 예측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손해의 반응도 적었습니다. 내가 나를 만질 때마다 간지럼을 탄다면 정말 피곤하지 않을까요? 남이라고 전부 간지럼을 타는 것도 또 아닙니다. 영국에서 로봇으로 간지리는 실험을 했는데 이때 실험 참가자는 간지럼을 타지 않았습니다. 결과 원인, 눈으로 본 로봇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 여기가 원인, 여기가 결과, 인과죠. 처음에는 움직였을지 몰라도 사람처럼 세기나 위치가 계속 바뀌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상 범위를 벗어나도록 속도나 범위의 변화를 계속 주면 그때는 간지럼을 탔습니다. 대조. 자, 그래서 우리 이번 문요. 간지럼은 예측 불가능성과 관련이 있다. 내가 나를 간지리거나 로봇이 간지릴 때 간지럼이 타지 않는 이유를 밝혀줬어요. 왜?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인과. 자, 내가 나를 간지릴 때와 남이 나를 간지릴 때 로봇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을 때와 예측할 수 없을 때 차이점이니까 대조. 자, 그래서 내가 나를 간지릴 때 예측할 수 있으면 간지럼을 타지 않아요. 여기는 인과, 남이 나를 간지릴 때 인과, 자, 요 사이는 대조. 자, 그래서 간지럼은 예측 불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 오른쪽 이제 끝부분이죠. 자, 간지럼은 단순한 촉감도 귀찮은 행동 중에 하나도 아닙니다.
이를 연구하는 것 또한 한낱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그치는 것은 아니죠. 최근 들어 심리학과 신경과학 분야에서 간지럼을 비롯해 사람의 행동과 관련된 연구가 점점 여기도 밑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결과 원인은요. 간지럼이 운동과 지각의 통합 과정을 밝혀낼 수 있는 좋은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가 결과, 여기가 원인. 자, 간지럼 연구의 의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거? 간지럼이 운동과 지각의 통합 과정을 밝혀낼 수 있는 좋은 사례다. 이게 간지럼 연구의 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1번. 간지럼 연구의 좋은 점. 예측과 행동, 피드백은 사람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예시. 사람은 공을 목표 지점에 던질 때 감각으로 거리를 가늠하고 그만큼 던집니다. 만약 공이 목표 지점보다 멀리 가다 갔다면 다시 던질 때 힘을 약하게 조절해서 던지죠. 자, 예를 들어 예시. 자, 사람은 공을 목표 지점에 던질 때 감각으로 거리를 가늠하고 예측 그만큼 던집니다. 행동. 만약 다시 조절하죠. 피드백. 자, 이게 얼마나 자연스러운 건지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도와줬고요. 아무리 예측하려고 해도 예측을 벗어나기 때문에 간지럼이 나타나고 피드백 과정을 거쳐도 또다시 예측을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기도 간지럼에서 2번 간지럼에서 예측 불가능성에 대처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3번 이를 인공지능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간지럼 연구의 의를 밝히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 자, 심리학과 신경과학 분야에서 간지럼을 비롯해 사람의 행동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이유. 뭐 때문에? 운동과 지각의 통합 과정을 밝혀낼 수 있는 좋은 사례니까 인과. 자, 예측, 행동, 피드백을 예를 들어줬죠? 예시. 자, 간지럼 연구의 간지럼은 운동과 지각의 통합 과정을 밝혀낼 수 있는 좋은 사례고, 자, 연구를 통해서 예측 불가능성에 대처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요. 인공지능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 자, 학습활동 바로 갈까요? 지금까지 내용이에요. 자, 가려움과 간지럼이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보자. 아까 이것을 통해서 뭐 했어? 간지럼의 특성 강조할 거라고 그랬어? 자, 외부 자극에 의한 가려움은 몸 전체. 얘는 특정 부위. 얘는 약한 움직임. 얘는 강화주다. 얘는 자, 막기 위해서 느끼는 거고요. 여기는 유대감을 증진하고 취약한 부분의 방어를 학습하기 위해서 느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간지럼의 특성을 설명해 볼까요? 자, 똑같이 간질인데 내가 할 땐 안 간지러. 왜? 예측 불가능성과 관련 있기 때문이죠. 최근 간지럼 연구가 활발해진 이유는 간지럼 연구의 운동과 지각의 통합 과정을 밝혀낼 수 있는 좋은 사례고, 자,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에 대처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인공지능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아래 설명 방법은 다 아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럼 어떤 설명 방법이었는지, 자, 견디기 어려운 간지러운 느낌을 두 가지로 나눠줬어. 하나는 외부 자극에 의한 가려움, 또 하나는 간지럼. 자, 두 개로 나눠줬으니까 뭐예요? 구분. 자, 왜 가려움을 느끼게 되었는지, 자, 가려움을 느낀다. 결과, 자,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원인, 자, 원인과 결과가 나오니까 인과. 자, 결론부터 말한다면, 자, 내가 나를 간지릴 때, 자, 볼까? 내가 나를 간지리는 것, 그리고 남이 나를 간지릴 때, 자, 나는 내가 나를 간지릴 때는 다 알기 때문에 간지럼을 안 타. 남이 나를 간지릴 때는 모르니까 간지럼을 타. 그래서 인과와 대조 두 개가 다 나오죠?
자, 적합성을 판단하라고 하면 이 설명 방법과 대상의 특성을 연결해서 쓰시면 돼요. 자, 구분은 전체를 몇 개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이므로 간지러운 느낌과 가려움, 그리고 간지럼의 관계를 쉽게 설명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자, 두 개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 인과는 원인과 결과, 가려움을 느끼는 이유를 분명하게 드러내기에 적합하다. 역시 인과고요. 대조는 차이점을 드러내어 설명하는 방법. 내가 나를 간지릴 때와 남이 나를 간지릴 때의 차이를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다음 페이지. 자, 이 글에 사용된 설명 방법을 중심으로 어떻게 전개되냐 이거 알아두세요. 우리 설명하는 글은 체계적이니까 이 짜임을 꼭 아셔야 됩니다. 처음은 설명 대상 소개, 간지럼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흥미 유발을 해줬고요. 자, 중간에서는 키득키득 뭐 이거 있었지? 근질근질. 자, 가려움과 간지럼의 차이. 간지러운 느낌을 가려움과 간지럼 두 개로 나눠줬고 얘네들의 차이점을 설명해서 대조를 통해 간지럼의 특성을 강조해줬고요. 간지럼을 타게 된 이유, 당연히 인과. 자, 예측 불가능성과 간지럼, 바로 내가 나를 간지릴 때, 남이 나를 간지릴 때 대조했고 간지럼을 타지 않고 간지럼을 탄다. 결과가 나오니까 인과. 마지막은 간지럼 연구의 의의를 밝히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1번. 글쓴이가 간지럼과 가려움을 대조했어요. 자, 왜 했다고? 가려움을, 아니, 간지럼이죠. 간지럼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다 밑줄에 해야 되는데, 간지럼을 가려움과 대조한 이유는요, 그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간지럼의 특성을 강조한다. 자, 다음 페이지. 가와 나를 읽어보고 나와 같은 설명 방법. 자, 나에서 뭐 썼어? 예를 들어. 자, 예시를 사용했어요. 자, 그랬더니 어때요? 가와 달리 나에서는 공을 던지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예시의 설명 방법을 사용해서 자, 뭐 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여주는 예시의 방법. 자, 그래서 얘가 설명하는 예측 행동 피드백의 특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또 자, 간지럼을 이해하는 효과적이고 적절한지 짝이랑 물어보라고 그랬어. 자, 여기 사용된 설명 방법과 이 설명 방법의 특성을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생각 모으기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으니까 보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